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클린학과 분들이 여기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옆에 모빅회관에서 자리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입니다. 제 이름은 정원채고요. 유튜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닉네임은 공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롤은 플레이한 지 13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오 작가님이 비트코인을 2014년에 발견하셨잖아요. 그거보다 2년 빠른 2012년에 롤을 발견해서 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옆에가 이게 마스터 랭크 티어 모습이고요. 제가 솔로 랭크의 최고급 티어가 마스터 랭크입니다. 솔로 랭크는 혼자서 큐를 돌려서 모르는 사람 9명과 게임을 하는 걸 솔로 랭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스터 랭크 정도면 한 상위 0.4% 정도로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빅에서는 모빅 쾌락학파 자비 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롤 e스포츠 대회, 그러니까 롤 대회를 왜 사람들이 보고 열광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만약 롤 대회와 모빅이 만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의견들을 모아서 만들어본 파트입니다. 네, 첫 번째 파트 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설명이 다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의 인기에 대해 가장 직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사실인데요. 이게 PC방에서의 게임 순위입니다. 1등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롤인데요. 288주 동안 1위를 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8주면 한 5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리고 밑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40.36%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는 사람들 중 40%가 이제 롤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작년에 그 롤드컵이라는 경기의 결승 경기장 모습인데요. 그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돔 야구 경기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롤드컵에 대한 설명은 파트 2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좌석이 18,000여 석이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결승 경기를 보러 이 고척돔 야구 경기장에 18,000명이 왔습니다. 네, 롤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롤이라고 하니까 롤케이크 생각나실 수 있는데요. 롤케이크이 아니고 원래 정식 게임 명칭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절에 LOL 앞글자만 따와서 롤이라고 하고요. 미국 회사 라이엇 게임즈에서 2009년 출시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에 출시됐고요. 이 라이엇 게임즈에서 한국 출시 기념으로 R이라는 챔피언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5대5 팀전 전략 게임이고요. 보통 옆에 사진처럼 5명과 5명이 서로 마주보면서 그 대결을 이루는 연출을 많이 사용합니다. 롤의 게임 모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환사의 협곡과 무작위 총력전이 있습니다. 무작위 총력전은 약간 미니게임 같은, 그러니까 애니판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설명에서는 소환사의 협곡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야, 롤 하자 하면 한 게 이 소환사의 협곡입니다. 네,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챔피언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게임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진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롤의 챔피언 수는 총 167개인데요. 이 롤의 챔피언만 설명드리면 오늘 하루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챔피언들의 설명은 다 드리진 않고요. 이게 저희가 원소의 주기율표 20개도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롤 하는 사람들이면 이 167개 이름을 전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롤을 하면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챔피언만 콕 집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 이 챔피언 이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강팔군님. 아리. 제가 정답을 맞춘 분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아리 피규어고요. 네. 네. 제가 프로가 아니어서 그 돈을 주고 일하는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 챔피언의 이름은 아리입니다. 딱 힌트는 한국이었죠, 한복.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리라고. 제가 앞에 다
정답을 뿌리거든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챔피언들은 보통 기술을 4가지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이 아리란 챔피언도 기술을 4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냥 간단하고요. 여우구슬을 이렇게 던집니다. 맞으면 아파요. 직관적입니다. 이렇게 던져서 던질 때 맞고 돌아올 때도 한 번 더 맞고 2번 맞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두 번째 기술이고요. 이 주위에 여우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 여우불이 자동으로 적을 향해 공격합니다. 맞으면 아프고요. 네, 세 번째 기술입니다. 아리가 이 하트를 던집니다. 여우가 이제 사람을 홀린다고 하죠. 이 하트를 맞은 챔피언은 아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맞으면 아픕니다. 네, 네 번째 기술인데요. 아리가 축지법을 사용합니다. 축지법을 딱 3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축지법을 사용할 때마다 저 여우불을 하나씩 던집니다. 이것도 아프고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든 챔피언이 4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67개의 챔피언 중 스킬 구성이 나한테 맞는 챔피언 중 하나를 골라서 이 게임에 들어갑니다. 이 챔피언을 고르면 게임 내내 챔피언은 바꿀 수가 없고요. 게임 동안 이 한 가지 챔피언을 성장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네, 이게 소환사의 협곡 지도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하나의 경기장만 사용하잖아요. 롤도 이 지도만 사용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1시 방향, 7시 방향 그 기지같이 보이는 게 하나씩 있고요. 그 기지로 가는 길이 평지가 3개가 있죠. 중간중간 돌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고요. 이 돌로 이루어진 공간은 정글이라고 합니다. 저 1시 방향과 7시 방향에 있는 게 기지고요. 위팀 5명은 저기서 시작하고 아래팀 5명은 저 밑에 팀 저 우물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게임의 승리 목적은 저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건물을 부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밑에 팀은 저 위에 있는 위 팀의 빨간색 안에 있는 건물을 먼저 부수는 게 승리 조건이고 위팀은 이 팀에 있는 저 빨간색 건물을 먼저 부수는 게 승리 조건입니다. 먼저 저 건물을 부수는 팀이 승리합니다. 이 건물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름은 넥서스입니다. 길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레인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레인이라고 발음하기 불편한지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은 저 그럼 가운데 길로 5명이 쭉 직진해서 저 건물을 이렇게 부수면 이기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챔피언들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고요. 그게 왜 안 되냐? 각 팀은 저 길 중간중간에 2개의 타워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워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타워에 챔피언이 가까이 가면 이 타워가 챔피언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유미라는 챔피언인데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4대만 맞아도 죽어버리고요. 보시면 저 위에 초록색이 체력바고요. 이 체력바가 다 달면 챔피언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4대만 맞아도 죽어버리니 모두가 5명이 직진해서 저 넥서스를 부시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길 3가지가 있잖아요. 이 3가지 길에 이 미니언이라는 쪼꼬미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팀에서 위팀으로 미니언들이 가고 밑에서 밑에 팀으로 이제 미니언들이 쭉 옵니다. 각 7마리씩 이렇게 3개의 길로 총 21마리가 30초마다 나오고요. 이 미니언들을 이용해서 챔피언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5명이 한 라인을 가게 되면 7마리밖에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1마리를 모두 먹기 위해서 밑에 팀에서 1명, 윗팀에서 1명이 윗길로 가서 이 서로 견제하면서 미니언을 먹고요. 또 밑팀에서 1명, 윗팀에서 1명이 이 밑길로 와서 미니언을 나눠 먹고요. 그래서 밑팀에서 2명, 또 윗팀 2명이 이 아랫길로 와서 미니언들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1명씩이 남는데 이 1명씩은 어디로 갈까요? 문제입니다. 네, 맞춰보세요. 네? 정글요? 정답입니다. 이거 안에 룰 아시는 분들이 맞추네? 정글이 어디? 정글이 돌들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거
그래서 짱구 피규어인데 2개 드리겠습니다. 네. 맹구랑 수지였나? 네. 각 한 명씩 정글로 들어가 이 몬스터들, 괴물들을 잡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 왼쪽에 괴물 이름은 직관적입니다. 되게 그냥 빨간색이라서 레드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파란색이라 블루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게 서로 막 그냥 각기각기 놀면 이게 팀전 전략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각 성장 게임이지. 그래서 롤이 그 가운데를 중앙으로 위에 거대 몬스터를 하나 두고 밑에 거대 몬스터 하나 둡니다. 이 위에 있는 거대 몬스터 이름 바론이라고요. 그 서양 귀족 중에 남작이라고 있잖아요. 가장 밑에 계급 남작. 그 남작이 그냥 영어로 바론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용, 드래곤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각 팀에서 한 명씩 위로 올라가고 한 명씩 중앙으로 가고 2명이 이제 밑에 길로 가서 각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 미니언들을 사냥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이 친구들은 저 사이사이 정글 몬스터를 잡으면서 라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저 대형 몬스터를 잡으러 이 5명과 5명이 모여 서로 겨루고요. 이 진 쪽은 죽게 됩니다. 죽으면 한 몇십 초가량 이 맵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긴 쪽이 저 대형 몬스터를 잡고 강해진 다음에 타워를 부수고 넥서스를 부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간단하죠? 네. 게임 종료 결과입니다. 이기면, 게임을 승리하면 이 LP라는 점수를 받게 되고요. 지면은 이 LP라는 점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LP라는 점수를 어디다 쓰면은 티어 제도가 있는데요. 이 LP가 높아질수록 티어가 올라가고 LP가 떨어질수록 티어가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시작하는 티어가 브론즈 아니면 실버고요. 이제 실버에서 계속 이기면은 골드로 가고 골드에서 계속 이기면 플래티넘으로 가고 또 계속 지휘해야 되면 다시 플래티넘에서 골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이언은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지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언 좀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게 하위 5개 티어고요. 보통 좀 잘하는 친구들이 친구들 놀릴 때 아부, 실, 골풀이라면서 이렇게 싸잡아서 놀립니다. 플래티넘의 다음 단계가 이제 에메랄드부터 챌린저까지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잘한다 하는 티어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 최고 티어가 어디라고 했죠? 아, 맞췄잖아요. 없으신가요? 제 최고 티어가 어디라고 했죠? 자기소개할 때. 아닙니다. 그러면 마스터. 정답입니다. 이거 이거 택리지님의 책. 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랬습니다. 제가 마스터에서 놀던 때가 그리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택배를 뜯은 의미는 종이 지갑까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네, 제 최고 티어는 마스터고요. 여기가 상위 0.4% 정도 됩니다. 그 다이아가 한 상위 5% 안에 들고요. 이제 좀 재능 없는 일반인이 최대로 찍을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까지라고 합니다. 마스터부터는 그래서 재능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프로가 하고 싶다 하면 적어도 마스터 정도는 찍어야 됩니다. 그랜드 마스터는 상위 1000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상위 1등부터, 301등부터 1000등까지가 그랜드 마스터고요. 1등부터 300등까지가 챌린저입니다. 이제 내가 마스터 정도 찍었다 하면은 이제 프로게이머를 도전해도 됩니다. 노력은 이제 딱 이제 프로게이머에 도전할 수 있다 정도지 프로게이머를 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파트 1의 결론입니다. 롤을 사람들이 왜 많이 하는가? 1번은 플레이어를 자동 매칭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구가 없는 아싸인데 집에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저랑 실력이 맞는 사람 9명을 이 게임이 자동으로 매칭시켜줘서 그러니까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과 경쟁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정말 잘 자극시키는 게임인데요. 일단 미니언을 먹으면서 제 캐릭터를 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성장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고 상대와의 대결을 합니다. 각 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끼리 대결을 하면서 성장과 그 경쟁 욕구를 둘 다 건드리고요. 그리고 게임에서 이기면 즉각적으로 이제 제 LP라는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면은 즉각적으로 떨어지고, 만약에 학교 수업도 즉각적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팀게임의 재미입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사람이 내가 이기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면은 아, 팀원이 못해서 졌네? 이런 식으로 그 방어 기제를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철권이라는 게임은 1대1 게임인데 내가 지면은 내 탓이기 때문에 그 멘탈 데미지 손상이 많이 가거든요. 이거 팀 게임이기 때문에 팀원 탓으로 돌릴 수가 있어서 되게 그 정신적 데미지가 덜합니다. 저는 그 롤이 왜 이렇게 인기 많냐 생각하면 이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네, 파트 2, 롤 e스포츠 대회입니다. 일단 e스포츠란 그냥 간단합니다.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스포츠를 e스포츠라 하고요. 아마 마케팅 용어인 것 같은데 진짜 사람들이 언어화를 잘 시키는 것 같아요. E는 일렉트로닉이고요. 그냥 전자 스포츠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저희 나라가 이제 우승을 한 사진이고요. 네, 롤 대회 인기입니다. 이 작년 아까 롤드컵 그 고척돔 경기장 보셨죠? 그 결승전을 우리나라 사람 74만 명이 지금 밑에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이게 최고 수치가 아니고요. 제 생각에 제가 기억나는 건 100만 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이 롤드컵 결승전을 시청을 했고요. 이건 이제 매일경제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이 전 세계 MG의 홍보 효과, e스포츠 구단이 최고. 밑은 기사 내용입니다. e스포츠계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같은 팀을 후원하고 글로벌 MG 세대를 잡을 수 있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한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페이커. 네, 정답입니다. 요거 1차 단종된 지갑 드리겠습니다. 모비커스 1차 지갑입니다. 네. 네, 페이커고요. 본명은 이상혁입니다. 사실 이거 좀 웃기게 나온 사진이고요. 원래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 선수가 왜 유명하냐면 2013년도쯤에 프로게이머를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프로게이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약간 축구계의 메시, 농구계의 조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페이커가 속한 팀이 SKT T1이고요. 롤이 이제 5명이서 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보면 mid라인, 정글, 그 미드라인, 밑에 라인, 그리고 서포터. 이 서포터가 이제 밑에 라인에 같이 가는 친구입니다. 2명. 그래서 이 페이커는 중간 라인을 맡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10개의 프로팀이 존재합니다. 이 프로팀을 후원하는 유명한 기업은 이제 여기 OK뱅크 저축은행이 있고요. 옆에 보시면 기아가 있고, 또 밑에 하나가 있고요. 옆에 통신사 KT, 페이커가 속한 팀 T1이 이제 SKT 통신사입니다. 유명한 기업들이 자기 기업 홍보를 위해서 이 프로팀을 꾸미고 있고요. 프로 대회 종류는 총 4개가 있습니다. LCK 스프링, LCK 썸머가 이제 국내 대회로 있고요. MSI와 아까 말씀드린 롤드컵이 국제 대회로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총 4개의 대회를 1년 동안 뛰게 되어 있고요. 1년간의 스케줄입니다. 우선 1월부터 4월까지 LCK 스프링을 진행합니다. 이제 10개의 팀이 각 팀끼리 겨뤄서 상위 5개의 팀을 만들고요. 5개의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진행합니다. 네, 우승 상금은 2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 우승 상금뿐만 아니라 선수들 애초에 연봉을 받습니다. 연봉과 이 우승하면 우승 상금 2억 원까지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5월엔 국제대회 MSI가 있고요. 이 LCK 스프링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해외로 가서
그 세계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프로 선수 팀들과 대회를 합니다. 우승 상금은 상금 3억 원이고요. 이제 이게 롤드컵 다음으로 위상이 높은 대회라 이 대회도 우승하면 그 위상이 엄청 높습니다. MSI가 끝나고 6월에서 8월까지 LCK 썸머를 진행하고요. 이 썸머도 스프링과 같이 10개의 팀들이 서로 겨뤄서 상위 5개의 팀을 나누고 이 5개의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진행합니다. 약간 프로야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우승 상금은 2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 LCK 썸머에서 우승팀이 이 롤드컵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 2등부터 4등까지를 1년간의 성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총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팀이 롤드컵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롤드컵이 굉장히 위상이 높은 대회고요. 제일 최고봉의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프로팀들이 출전해서 겨루고요. 우승 상금은 약 6억 원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스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킨의 판매 금액까지 선수들이 받게 됩니다. 네, 이제는 이제 프로급이 아닌 중규모 대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프리카 TV와 치즈직이라는 인터넷 방송사가 있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시잖아요. 그런 라이브 방송을 집중적으로 하는 플랫폼인데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TV와 치즈직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와 치즈직도 이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롤 대회를 진행합니다. 이 아프리카는 멸망전이라는 대회를 진행하고요. 치즈직은 자라대회라는 대회를 진행합니다. 치즈직은 네이버 플랫폼의 그 방송사입니다. 그 자라대는 자본주의가 낳은 대회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중규모의 롤 대회를 많이 진행하고요. 그 밖에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지역, 종로구,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이런 소규모의 대회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MZ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대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롤을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파트 2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있던 그 롤드컵을 그 고척돔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이 대회를 시청한 거고요. 저는 이유를 3가지를 뽑았습니다. 일단 게임 할 때와 대회를 볼 때의 시점이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들이면 이해할 텐데 제가 스타크래프트 플레이하는 것과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보는 게 그 3인칭 시점으로 시점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롤을 플레이를 해본 사람은 바로 대회 시청자로 이제 그냥 전환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플레이 화면이니까. 팬심입니다. 이 롤 해본 사람들이 선수들의 훌륭한 실력을 보면서 이제 감탄하고요.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그 예전 90년대에 그 대학 농구 수녀 팬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때 애기였지만요. 네, 다음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제 롤 대회를 그냥 화면만 틀어놓고 끝이 아니라 이제 캐스터와 해설자 3명이서 막 엄청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흥을 돋구거든요. 이런 해설과 함께 이 롤 대회를 지켜보면서 이 롤 대회가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파트 3 e스포츠와 모의기 간단남입니다. 제가 이 카톡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만들어 본 거고요. 이 게임 내 홍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 LCK 대회를 후원하는 회사에 인게임 내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놓는데요. 지금은 LCK를 우리은행이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저렇게 현수막이 걸려있죠. 저기를 이렇게 모빅을 넣어서 모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눈치를 붙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QR코드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요건데, 뭐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 대한 QR코드를 넣어 그 사이트로 유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참 모비를 이해하는 데는 이제 해킹 게임이 딱 직관적인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없나? 옮기신 분 한번 손 한 번만.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는 근데 딱 한 명밖에 받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네, 그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다음은 게임의 홍보입니다. 이제 한 경기가 끝나고 다음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선수들이 휴식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전 프로였던 선수들이 이 챔피언에 대한 설명과 막 대회 양상에 대해 설명하거든요. 이 시간에 이 QR코드를 막 움직여서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이거는 그 파워를 광고였나? 거기서 이미 했었던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예측 시작인데요. 이건 이제 모비캐간의 이제 최동환 사장의 아이디어인데 이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예측 시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 그 제가 드래곤은 한 마리만 설명드렸는데 드래곤은 총 6마리가 있고요. 이 6마리 중 랜덤으로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마리 중 한 마리가 뭐가 나오냐를 추측해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빅 지갑은 아니고요. 구글 폼으로 가는 QR코드입니다. 이 구글 폼으로 가서 어떤 용이 나올지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6마리의 용 중에 어떤 용이 출연할 것인가. 네. 이게 시청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돈은 받지 않고 예측 시장을 해서 이거를 맞추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 같은 것도 되고요. 어느 팀이 이기는지도 예측 시장이 가능하고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불룡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빨간색 용을 끌 사진을 가져왔었죠. 빨간색 용이 정답입니다. 네, 1시 5분까지 이제 제출하신 분은 정답 맞추신 분 모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가 아니어서 아마추어의 마음을 얻고요. 그냥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그 아까 세 갈래 끼는 이렇게 키보를 보낼 때 네네. 제일 앞에 거기는 항상 두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룰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이게 원래 정규 룰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거 설정하고 안 나서 제가 이렇게 가는 이게 왜 2명이 가냐면, 길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 그러면 각 길당 1명씩은 고정인데, 그 1명을 어디 보내냐, 보통 바텀을 가는 친구를 초반은 약한데 후반에 강한 친구를 바텀으로 보냅니다. 그 후반에 강해지는 친구를 초반에 보조해주기 위해서 그 보조해주는 친구를 보내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저 바텀 쪽에 용이 가깝잖아요. 용이 굉장히 초반에 나오는 그 대형 몬스터이기 때문에 그 용에 빨리 모이기 위해서 바텀 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초반은 약하지만 후반에 강한 친구를 보조하기 위해서 한 명 끼워넣는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저 대형 몬스터인 드래곤이 밑에 쪽에 나오기 때문에 밑에 쪽에 빠르게 합류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의 그 바텀 쪽에 2명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마이크. 이 게임을 네.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을 때 네. 우리 그 생태계에 제일 도움이 될 만할까요? 네? 어떤 식의 게임 형식이나 게임 대상이나 이런 것을 어떤 네. 식으로 가져갈 때 네. 이게 생태계에 제일 도움이 될 만할까요?
어떤 식으로 가져갈 때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아프리카 TV 얘기도 하셨고 네네네. 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이 제가 이 잘 모르는데 네. 여러 게임을 같이 쫙 붙여가지고 아, 네네. 되풀이해서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일회적인 건지 그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때 사람들한테 선전도 되면서 이제 유입이 되고 네. 네,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가 일단, 궁금해가지고요. 네. 일단 제가 이해 한번 말씀드리면, MZ들이 이 롤을 많이 보잖아요. 이 롤과 모빅이 협업을 한다면, 롤을 보는 시청자들한테 모빅을 일단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롤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롤을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믹스 골프대회 열었잖아요. 그런 거 마냥, 상금을, 대회에 대한 상금을 이제 모빅으로 지급하면은, 위믹스 골프대회 마냥, 이제, 우승 상금을 모빅으로 받았다라는 홍보 효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청자들은 이제, 선수들이 모빅으로 받냐, 돈을 받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참여를 유도해서, 시청자들도 모빅을 받아서, 시청자들도 이제 모빅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일단 한 번 해보고 계속 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네. 한 번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이 지갑을 하나씩 준비를 했고요. 커피 값이 0.015잖아요. 그래서 커피 값보다 많은 0.025씩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